네, 복합사례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선옥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례집의 이제 복합사례 부분은요. 보시면 네, 2장 쪽에 복합사례가 3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뒤쪽에 모의 테스트 쪽에 또 3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사례형을 이제 시험을 우리가 CFP 사례 시험 전체를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되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지식형으로 1교시, 2교시를 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일요일 날 사례형으로 3교시, 4교시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례형을 이제 두 타임에 나눠서 보는데, 네, 일단 단일 사례가 그 7과목 전체에 대해서 30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사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진행하게 될 복합사례가 10문제로 3세트가 출제가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사례. 네, 종합사례가 20문제 한 세트로 출제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80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 40문제를 이걸 3교시에 보는 거고, 네, 이렇게 40문제를 4교시, 그래서 일요일 날 네, 오전에 3교시, 네, 그 이후에 4교시 이렇게 보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수가 총 40문제죠. 여기도 40문제고.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주냐 하면 120분을 줘요. 네. 40문제 푸는데 120분이 주어지죠. 네, 물론 마킹 시간 10분 정도를 빼고 나면 네, 이제 110분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10분을 네, 초 단위로 나눠보면 60초를 곱하고 네, 이것을 40문제로 네, 나눠보면 한 문제당 165초. 네, 그래서 3교시는 한 문제당 165초면 채 3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2분 45초니까.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단일 사례 사례 문제 한 문제당 3분 정도 푸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40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우리 사례집에 있는 유형이 한 90% 정도 되고 한 10% 정도는 조금 많이 응용돼서 좀 새로운 형태로, 그러니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본 유형이 아니면 사실은 또 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80% 정도만 푼다고 가정을 한다면 32문제로 나눠보면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네, 한 206초 정도니까 한 3분 26초니까 네, 이 정도면 풀만 하겠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분 정도에 풀면 내가 한 32 내지 35문제 정도 푼다. 이런 생각으로. 네, 그래도 우리 시험은 70점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네.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합사례, 종합사례는 앞쪽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사례와 다른 점이 단일 사례는 각 문제별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가 다 그 문제에 있지만 복합이나 종합사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앞쪽에 주어진 긴 지문을 보고 문제별로 필요한 정보를 내가 그 앞에 지문에서 다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150분을 줘요. 네, 30분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지문 분석할 시간을 주는 거죠. 네, 마킹 시간 10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150분에서 지문 분석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는 빼주셔야 돼요. 네, 지문 20분. 그래서 이 복합사례는 한 5분씩 그리고 종합사례 10분 정도 지문 분석하는 시간 빼고 나면 110분이 돼요. 110분에 곱하기 60초. 네, 해주시고 역시 똑같이 40문제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180초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나는 80%만 풀겠다. 32문제로 나누게 되면 네, 225초. 그래서 이 4교시에 복합종합사례도 약 한 3분 내지 한 3분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시간 개념을 갖고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무한정 준다면 사례도 훨씬 더 합격률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특히 이 복합종합은 내가 앞에서 지문에서 분석하고 찾아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풀이 형태를 조금 잘 유형을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시험은 주로 단일이나 복합 사례는 거의 사례집에 있는 유형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단일 사례와 복합 사례는 사례집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고요. 네, 대신에 한 이제 90% 정도는 네, 이제 기존의 출제 유형 사례집에 있거나
또는 네,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있는 유형이고 한 10% 정도는 이제 뭐 좀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지식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계산의 형태보다는 점점 지식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해요. 네, 거기다가 또 네, 충분한 연습. 그래서 우리 시험이 항상 이 마지막 이 종합사례 20문제가 난이도를 좌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험을 이틀 동안 보니까 여기까지 풀이를 가면 가장 집중력을 요하는 이 시간에 가장 집중력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끝까지 네, 그 집중하시면서 네, 잘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네,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한 문제에서 한 과목을 묻지 않거든요. 한 문제에서 뭐 세금 같다, 상속 같다, 보험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네, 정확하게 내용을 구분하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네, 평소 연습이 잘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형 학습하실 때도 아 사례집에서 본 내용이다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네, 집중해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집의 네, 복합 사례 유형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세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일단 복합 사례 첫 번째는 이게 38세 근로소득자. 네, 그리고 두 번째 세트가 40세의 근로소득자. 네, 세 번째 세트는 52세 사업소득자. 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세 세트를 보게 되는 거죠, 시험을. 네, 그러면 거의 구성은 이렇게 갈 거예요. 30대, 40대, 50대. 뭐 그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가고 뭐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소득자 섞어가지고 네, 출제가 되고요. 나이가 좀 젊다 그럼 자녀들도 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30대나 40대는 주로 원론이나 은퇴 네, 여기도 보면 은퇴, 보험 이런 것들이 주로 30, 40대. 그래서 원론, 은퇴, 보험은 좀 나이가 젊은 네, 가장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많은 50대나 60대로 가면서 사업소득자 이렇게 나오면 좀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로 세금, 상속, 부동산, 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같은 것들은 어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의 테스트, 뒤쪽에도 세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죠. 39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그 세 세트도 여기도 마찬가지 50세 근로소득, 40세 근로소득, 60세 개인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40대, 50대, 60대고요. 여기는. 근데 이제 뒤에 세 세트는 주로 이제 세금 상속의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세금 상속, 네, 여기도 세금 상속, 세금 상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뒤에 세 세트에는 원론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쪽 앞에 있는 게 오히려 네, 실제 시험에 좀 더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문제 유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복합사례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네, 복합사례는요, 단일사례와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네, 아마 이제 복합사례를 같이 학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각 과목별로 단일사례에서 거의 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가 문제에 없고 앞쪽에서 내가 알아서 찾아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단위 사례와 유사한 유형이지만 각 문제별로 필요한 정보를 네, 앞쪽에 서두에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스스로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세금이나 상속은 뭐 종합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복합 사례 쪽에서도 이 지식형 유형의 문제 비중이 높은 편이니까 네. 그래서 세금 상속은 이게 복합 종합의 구분이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재무설계 원론. 네, 보시면 우리 모기지 잔액 구하고 원금 상환분, 물론 이자 상환액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세컨드 아모트 통해서 네, 구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자녀의 교육, 결혼자금, 교육자금 구해가지고 저축액 가는 거. 네. 익숙하시죠? 이런 거 우리 단일사례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고요. 네, 은퇴 설계도 거의 똑같아요. 단일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유형은 하나도 없어요. 네, 총 은퇴 일시금 구하고 은퇴 자산 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네, 그 다음에 저축액 계산하고 네, 그리고 은퇴 소득의 현재 물가 기준 금액 구하고 네,
네, 그다음에 네, RM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네, 주식형, 채권형, 확정금리형, 자산 배분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투자 설계 봐주시면 네, 투자 설계야말로 투자 설계는요 단일 복합 종합의 구분이 별로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단일 사례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시간 가중용 수익률, 네, 그리고 주식의 가치, 채권 가격 변화. 네, 그다음에 이거 펀드의 종류별 선택 방법이 특징. 요거 하나가 이 지식형처럼 나온 문제가 우리 이제 종합사례 쪽에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이나 증권 선택에 대한 성과평가, 펀드의 위험 조정 성과평가. 네, 그래서 거의 투자 설계는 단일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 설계는 이 과목별로, 네, 이 문제 유형별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봤던 원론이나 은퇴는 거의 정형화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 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투자 설계 같은 경우는 공식, 그렇죠? 유형별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공식만 알면 정말 시간을 단축하면서 풀 수 있는 게 투자 설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단축해야 원론이나 은퇴, 시간 걸리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네, 부동산은 문제 비중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뭐 보상평가나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 이거는 거의 지식형 같은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캐시온 캐시 레이트 있고, 그 다음 직접 환원법 이용해서 상가의 최소 매도가를 네, 추정해보는 문제. 그리고 3번, 4번만 지금 계산 문제 유형으로 나와 있고, 이 두 개는 지식형스러운 문제예요. 실제로 부동산도 뭐 이제 지식형 같은 유형이 한두 문제, 복합 종합 쪽에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네, 부동산의 비중은 우리가 이제 복합 사례가 총 30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에 한 2문제 내지 3문제가 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뭐 보통 뭐 많게는 5, 6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과목도 있고요. 하지만 부동산은 항상 비중이 조금 낮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설계. 네, 보험 설계는 유동성 제공을 위한 생명보험 필요 보장액 있고, 네, 막내 독립 시 배우자 생애 수입에 대한 생명보험 필요 보장액. 네, 이거 거의 우리 단위 사례에서 했던 이게 유동자산 구하는 거거든요. 유동성 제공을 위한 생명보험 필요 보장액. 네, 그리고 이게 니즈 분석 방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험 가입에 대한 분석, 그래서 각종 보험에 대한 분석 포인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금,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근데 얘네들은 보험은 이제 단위 사례에서는 계산을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합 사례 쪽에서도 이제 계산에 대해서 묻기는 하지만 계산을 하면서도 플러스 그 계산 과정에 대한 것을 말로 풀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화재보험이라던가 자동차 보험, 네, 단순히 이 숫자 계산에 그치시면 안 되고 내용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의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을 구할 때 5 나누기 12, 5% 월복리를 쓰잖아요. 근데 그 5% 월복리를 쓴다는 게 우리가 그 할인 개수를 라이프니츠 개수를 쓰는 건지 호프만 개수를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프만은 단위 할인이고 라이프니츠는 복리 할인이니까 우리가 5% 월복리를 쓰고 있는 건 라이프니츠 개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설계. 네, 세금 설계는 봐주시면, 네. 퇴직소득세 계산하고 퇴직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들 있죠. 네, 그리고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그리고 네, 금융자산과 관련된 뭐 세금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굉장히 많죠. 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금 설계는 지식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했죠. 복합이고 종합을 떠나서. 그래서 지식형 학습하실 때 우리 사례집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학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설계. 네, 상속 설계는 이제 뭐 친양자 입양이라던가 상속재산 분할, 그 유언, 네, 그리고 유류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민법상 상속, 그 상속법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거, 사전 증여와 관련한 세금, 장애인 관련 절세 방안, 뭐 상속공제, 뭐 증여세, 상속세, 산출세 이런 것들, 네,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상속설계도 거의 지식형처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네, 지식경 학습하실 때 좀 더 네, 집중력 있게, 심도 있게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나 상속은 이게 지식형처럼 출제된다는 건 내용만 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식형은 1분당 한 문제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형인데 내용을 모르면 계속 고민하고 헷갈리게 되면 오히려 사례형, 계산형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목별 성격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평소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교재 234페이지 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복합사례 나오죠. 네, 이 첫 번째 복합사례는 구성이 네, 원론, 은퇴, 세금, 네,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어떤 문제들을 묻고 있는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237페이지 1번 봐주시면 네, 모기지 잔액 그리고 모기지 네, 원금 얼마 상환했냐 묻고 있죠. 네, 그럼 원론이고요. 2번 볼게요. 두 자녀의 결혼자금, 네, 그러면서 매월 말 저축할 금액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럼 원론. 네, 그다음 세 번째, 네, 두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서 끝에쯤에 보니까 매년 말 저축할 금액 물었고요. 네, 그다음 4번 보니까 네, 3번 문제에서 네, 급여 인상률만큼 저축액을 늘려 그랬죠. 네, 여기까지가 5번부터 총 은퇴 일시금이니까 원론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이 10문제 한 세트에서 보통 한 3과목 내지 4과목 정도를 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번까지가 원론이고요. 네, 5번 총 은퇴 일시금, 네, 6번 추가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네, 7번 네, 첫 해 말 저축할 금액. 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순수한 은퇴 설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 8번. 네, 박정전 씨가 65세 퇴직할 때 퇴직 소득세를 물었고요. 네. 세금이죠. 뭐 은퇴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 9번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일시금 수령할 때 네,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여기도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이죠. 네, 다음 10번. 네, 부부가 뭐 자녀의 교육 문제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해서 이사할 때 끝에쯤에 보니까 취득세 및 그 부가세에 대한 설명, 네, 취득세. 네, 결국은 8, 9, 12 세금에 대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복합 사례는요, 이게 10문제에 전 과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과목을 묻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문을 분석하는 요령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근데 이거 보시는데 막 2분, 3분씩 걸리면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평소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보다 보면 문제에 딱 키워드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네, 문제 유형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연습도 되고 하니까 한 번 정도 빠르게. 그러니까 이걸 보는 데는 한 문제를 보는데 한 3초 내지 4초 이 정도로 딱 보면 끝에쯤에 딱 보면 뭘 묻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30초 내지 한 4, 50초? 네, 그 정도의 문제를 10문제를 한번 네, 훑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3개 원론, 은퇴, 세금에 대한 네, 지문 분석이 필요하겠네요.